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사회자께서 재촉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우선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패널들께 많은 그런 시간을 드리는 형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소장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발제자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일찍이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온 거로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역본부에 있을 때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발제한 내용들도 듣고 밖에서 이제 나눈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장윤환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장 장기수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장비를 취급하고 계시죠. 현장통 홍영대 이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이자 서울대학교 안현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발제자들께서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투자 방향 및 우리 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다음에 중소 건설 현장의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애로 사항도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법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 차원에서 어떤 의견들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계속 강조를 해 주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 관계로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 한 분당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윤환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장연환입니다. 먼저 올해 4회를 만든 스마트 건설안전 포럼의 개최 축하드리고요.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스마트 건설안전학회 국토안전관리원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 발제해 주신 이대욱 교수님, 오치돈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춰서 고용부에서 산재 기준 사고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35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는 숫자로만 보면 22년 402명에 비해서 11.5% 감소는 아주 고무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4월 29일 검단 사고가 발생하고 그 1주년인 24년 4월 29일이 지나자마자 4월 30일에 시흥에서 시와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건설 현장은 위험한 실정입니다. 중소규모 현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대형 현장과 다르게 예산, 인력 등 안전 관리한 그런 요소들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는 작년 사고 사망자 43%가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 봐도 자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실 제약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디지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급 확산을 위해서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시범 사업 12개소를 시작해서 24년 130개소로 지속 확대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공제조합, 건설협회 등과 지속 협의해서 양적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향후에 이것들을 지방청을 돌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3년 12월에 발생한 국도 사고 현장을 또 계기로 도로국과 또 협의를 완료했고요. 이를 통해 지방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관련 R&D 관련해서도 과기부 R&D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그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 그리고 그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사무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짧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시간을 엄주해서 감사하긴 한데요. 우선 스마트 장비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장비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지역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장비들을 활용하다 보면 사실 무엇보다도 현장의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고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됐을 때 그분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영상 기반의 어떤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다양한 장비가 결국은 웨어러블, 즉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굉장히 피로감 이런 것들이 근로자한테 굉장히 많았고 실제적으로 핸드폰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 기반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태병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적용이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쉽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호환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소건설 현장에 직접적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의 실장이십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장기수 실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사무관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스마트 안전 활용 가이드라인을 이제 올해 봄 정도에 발간을 했고, 우리 건진법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전파법이 정한 무선 설비나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무선 안전 장비와 융복합 건설 기술이 결합된 안전 장비나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사고를 줄여야 되느냐가 이제 저희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제 62조의 3이 21년도 3월에 신설이 되고 9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21년도에 시범사업 12개소를 하면서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적용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지능형 CCTV 중에 고정형과 이동형을 적용을 해보고요. 붕괴변이 이연 경보 장치를 이용을 해보고 웨어러블 장비로서 이런 이제 스마트 턱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전고리, 그 다음에 충돌 협착 방지 장치, 백호 같은데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하는 장비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건설 현장의 특성이 대부분 이제 근로자가 착용을 하는 웨어러블 장비는 근로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파손, 분식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할 땐 장비를 좀 심플하게 적용을 합니다. 즉 고정형 CCTV 2개소, 그 다음에 이동형 CCTV 1개, 그 다음에 붕괴변이 방지계 3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현장당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다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과연 타당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을 하는 게 법 62조의 3에서도 정의를 하기를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사고를 줄여야 되는 거고 사고라는 건 결국에 이제 사망자나 부상자, 그다음에 공사 목적물의 피해인데 우선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그 장비 이외에도 개구보 개폐 감지기, 그다음에 아까 밖에서도 시연도 했지만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나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근로자와 관리자가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전체 현장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풍속계를 이용해서 뭐 타워크레인이 있다면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가솔 울타리의 가장 높은 데에서 그 바람의 영향에 어떻게 우리 공사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정지를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하게 하고요. 또 우리 건진법은 어찌됐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장비 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장비라면 많이 지원을 하진 못하지만 센서를 부착해서 소요 강도가 됐을 때 알려줌으로써 다음 단계로 거푸집을 이동한다든지 동바리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데 판단을 해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의 컨셉은 현장 맞춤형 지원 장비로 좀 다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현장,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기존에 이제 발생됐던 사고들을 분석한 자료가 좀 공유가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개발사 또는 운영사들은 그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비들,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 그냥 속된 말로 가성비 좋은 장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는 매년 12개소, 30개소, 32개소, 87개소를 지원을 하다 보니 한 130여 개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24년도 하나만 이제 130여 개를 하고 싶고,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과감하게 이렇게 점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정부하고 저희 관리원 또는 이런 이제 연구 과제 등을 통해서 어떤 타당한 개선안이 좀 제안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건설 현장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300억 이상은 의무 도입을 하게 하고 아까 지방청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데도 스마트 장비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는 100억 미만의 건설 현장이 1년에 한 15만 5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300억까지 늘려도 17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100억 미만을 이제 우리가 중소 현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사망 사고를 줄이고 싶은데 100억 미만은 15만여 개 중에 9만 5천 개 정도가 사실 민간입니다. 아까 발제한 연구에서도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수주에 영향을 준다든지 민간 발주는 그냥 계약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9만 5천여 개의 민간과 5만 5천여 개의 공공 현장이 모여서 1억에서 100억의 15만 개의 현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 장비를 지원한 현장에서 보면 똑같은 규모의 현장 대비 사고 발생률이 23% 정도 좀 절감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지원했던 현장이 130여 개소로 전체 15만 개 현장에 비하면 약 0.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계지만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도 더 많은 데를 줘야 되고 좀 더 작은 현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실제 건설 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이제 제도라는 게 공공에서 의무 도입을 하고 선도를 하고 가서 시장 전체적인 산업에서 분위기 영향을 미치면 이제 민간도 당연히 이제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계속 우리가 변신을 시도할 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장비를 지원받은 현장은 이 현장 맞춤형 장비를 단지 설치했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CCTV의 이런 탐지 유역 각도 이런 것 때문에 360도 카메라를 한다든지 10m를 넘어서면 이런 탐지율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현장들도
이 지원을 이제 지금 용역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이런 분석 능력을 가지고 현장 관리자의 PC나 앱을 통해서 그 워닝을 주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현장의 관리자가 이 이동형 CCTV를 우리 주요 작업하는 데 놔줘야 되거든요. 충전을 해야 되고 놔줘야 되는데 관제에서 보면 화면에 꺼져 있고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서 왜 이게 작동이 안 됩니까? 아, 어제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습니다. 빨리 해서 놔주시죠. 주요 위험한 공정에 놔주시죠. 이런 이제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제도를 도입해서 막 적용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되게 낮은 단계다라고 보고 저도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라는 걸 해봤어요. 유호 수요자, 시공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77%가 민간이었거든요. 민간이었는데 실제 신청을 한 걸 보니까는 되게 낮더라. 한 3분의 1 정도가 민간에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스마트 안전 장비라는 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이쪽 우리 발제하신 마지막 발제하는 분께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지능형 CCTV 관제라는 게 개인 정보라는 관점 또 민간에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비춰줄 필요가 있다는 관점 이제 교육 규제로도 보면 또 홍보 또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현장에 이걸 도입을 하면 실제 근로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이제 교육 교재 또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에 그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를 했지만 정말 신청하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을 할 부분이다. 아까 건설 현장에 15만 5천 개, 15만 개 중에 9만 5천여 개에 해당되는 민간에 더 많은 전파를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뭐 국장님 이하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이런 좀 변신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고들에 대한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소유 제기를 저희들은 하고 자료를 좀 제공해드리고 참여하신 많은 개발사 또는 운용사에서는 그런 정말 그 큰 사고들 아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추락 또는 떨어짐이라고 하는 절반의 사망자를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도 뭐 물체에 맞은 깔림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예고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도 필요하다는 게 한계이며 우리가 좀 더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하신 내용들을 굉장히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공청회 주제를 다시 한번들 이렇게 보시면 중소건설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거죠. 발제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된 장비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장기수 실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 장비가 이름처럼 굉장히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또 사람들이 또 현장이 그 역할을 좀 담당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또 고충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장통의 홍영대 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통을 운영하고 있는 통하는 사람들의 홍영대라고 그럽니다. 뭐 잘들 아시겠지만 매년 건설 현장 에서 일하시다 사망하신 분이 300명이 항상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50억 이하 현장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50억 이하 현장에서 사망을 해도 지금까지는 사업주분들이 이번에 그 재수가 없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미만 현장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저희 회사도 1월부터 작은 건설사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중처법이 저희 중소건설사 사업주분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한 또 다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사, 그러니까 중소건설사에서 저희 현장통 사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 안전장비가 뭔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의 모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현재 시공 능력 500기 및 건설사들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는 0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체감도는. 그럼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뭐 비용이겠죠. 50억 이상 일반 건축 공사를 하면 안전관리비가 9,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 장비 몇 대 도입하고 유지 보수하다 보면 다른 데 쓸 안전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런 작은 공사, 그 건설사들은 공사 끝나고 곧바로 다른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한 대, 몇 대 사놓고 다음 공사할 때까지 에 쌓아놔야 되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사 현장에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회수를 해서 또 곧 보관을 하다가 또 대상 건설 현장에 임대를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도가 떨어진 이유가 스마트 장비 기술 활용법을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제 동생이 토목 전문 건설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10억에서 50억 정도 공사를 하는 아주 작은 건설사 대표인데요. 이 친구도 이번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어떤 게 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될지, 비용은 어떤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현장이든 공사를 시작하면 한 달 이내에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공사 시작 후에 1개월 이내에 소장이나 아니면 안전 대리인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스마트 안전장비 종류나 활용법을 교육하다 보면 더 빨리 이 중소현장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의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주, 그리고 안전관리자, 그리고 스마트 안전장비만 이야기되고 있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한테 안전 상황에 대한 교육과 지침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지가 관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장비를 놔두고 아무리 감시를 많이 해도 근로자가 제대로 이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겠습니까? 예. 특히 50억 미만 현장일수록 비싸고 좋은 첨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근로자 교육과 안전상에 대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통은 이 점에 집중해서 위험성 평가나 아니면 그날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근로자한테 작업 전에 확인을 꼭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위험 요인이나 아니면 근로자 본인 경력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급을 했더니 처음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근로자분들은 외국인도 많지만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불편하고 어색하던 분들도 이제 세상이 바뀐다는 거 아세요. 예, 세상이 바뀌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도 중첩법 판례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최소 비용으로 구축해서 쓸 수 있게 하니까 사업주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로 위험성 감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게 안전관리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현장에 잘 보급이 되고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충과 함께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현장에 적용됨에 있어서 경영하는 그 기술 경영 측면에 어떤 또 개선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안현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새가 가진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충이 가진 눈, 세 번째는 물고기가 가진 눈.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새는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곤충은 현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보죠. 그 마지막 물고기의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본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이렇게 미래를 디지털 전환이다, 뭐 DX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다, GX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SX랍니다. Safety, Security.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전환이죠. 안전 전환. 근데 이게 안전 전환이 왜 나왔는가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인구 전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사실 지금 거의 한 80억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학자들이 전망에 의하면 한 2050년, 2060년대 가서 100억을 고비로 꺾인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100억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인구가.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인구학자가 추계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 수준, 그 다음에 지금 탄소 배출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 세계 적정 인구가 얼마일까?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적정 인구가 20억이랍니다. 지금 20억. 그러니까 지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20억이니까 2050년, 60년에 가서 100억의 인구가 도달이 됐을 때 그걸 5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 100억이 인구 20억으로 줄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단순 계산으로 어떻게 될까요? 5배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DX, 뭐 GX, 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안전 전환이라고 해서 SX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환이 되려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표를 우리가 키 퍼포먼스 인덱스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오늘의 시대를 지표의 독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면 더 타이레니 오브 인덱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거든요. 뭐 정권 시장에서 인덱스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표의 독재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지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생산성 지표가 19세기, 20세기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 구글 검색할 때 공짜 서비스를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는 게 GDP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짜 서비스들이 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가 GDP에 안 잡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과소투자가 일어납니다. 과소투자가. 공짜 서비스가 GDP에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정한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GX, 친환경 이렇게 에너지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싼 에너지로 뭔가를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산업화 시대의 싼 에너지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가 가장 싼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걸 다 이 에너지가 외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코스트라든지 오염 정도까지 다 감안해서 진짜 전체 코스트를 라이프 타임으로 다 계산을 해서 진짜 싼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안전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SX로 가게 되면 지금의 생산성 지표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재해법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만약 죽거나 다치면 CEO가 잡혀갈 수 있는 리스크를 주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 법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을 지금까지 코스트로 생각하게 되면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투자를 적게 하는 게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중대재해법이 딱 등장하니까 CEO가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는 하는 거예요. 투자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중대재해법 왜 투자를 하는 걸 물어보면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전 투자를 하는데 노력을 했다. 되면 그 경감 사유가 됩니다. 경감 사유. 그러니까 회피 조항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회피 조항으로. 그 경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아가고 행사처벌을 해서 투자를 하게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럼 결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지표를 이 분모에 이렇게 그 코스트로 들어가는 부분, 이 투자한 부분이 이 분자 쪽에서 퍼포먼스 쪽으로 피드백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 투자를 많이 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뭐 이자율이 단돼서 이렇게 경감이 됐다. 해서 이게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뭐 이런 어카운팅 펌에서 안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수익성이 높더라. 막 이런 보고서가 막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상식이 돼. 안전 투자 있고 곧 수익성이다. 이렇게 상식화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학기술 쪽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 안전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진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왜냐하면 그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 생산 지표를 누가 만드나요? 경제 경영학자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제 경영학자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도 많이 오고 사고도 많이 쳐요. 사고도 많이 치는데 지금 이런 시대적 전환을 맞이해서 경제 경영학자들이 딱 유일하게 이런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번에 인덱스를 바꾸는 겁니다.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인덱스를 바꾸는 거라서 경제 경영학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게 안전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앞서 우리 축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이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관리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방향성을 또 선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실 분은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님입니다. 준비를 하신 내용이 중소 현장의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적용에 대한 법리적 의견과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정유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 김태병 정책관님, 저 우리 또 김일환 원장님, 정일국 협회장님 참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안 교수님 저희한테 뭔가 인사이트 주셨죠? 그렇죠? 예.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사실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좀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말씀을 다 앞에서 좋은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쉽게. 세 가지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서 지표를 제대로 봐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준비한 자료 뒤에서 있겠지만 3대 간신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간신이 뭐냐면요. 산업안전제 현장에서요.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고 감옥 간다는 간신. 실제 고용노동부 검찰로 송치율이 70%가 안 됩니다. 그럼 30% 이상은 불송치인데 뭐 그분들은 백 써가지고 변호사 잘 둬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뭐 무혐의 되나요? 검사한테 기소된 것 중에 지금 20% 정도가 불기소예요. 그럼 그분들은 최근에 뭐 저희 회사 자랑 하나 하면은 여천에서 그 NCC라고 4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무혐의 받았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열심히 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포지티브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포럼이 너무나 중요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1년이 얼마나 빠른지 참석을 했는데 정말 기술의 진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 안전기술은 중처법의 중대법의 법적 리스크 감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할 만한 검찰 불기소 사례에서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본사의 안전 예산으로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사용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 점. 두 번째, 경영 책임자가 스마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스마트로 할 수 있죠. 아까도 계속 발표됐어요.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를 보고받은 점. 세 번째, 사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건의사항이에요. 그거를 누가 경영 책임자가 접수한 점, 이런 점들이 불기소의 대표적인 안전보건 확보 이행의 근거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통계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사람들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점검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거를 이행한 거를 제대로 남기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무조건 옆에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스마트 건설 돈 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간신배들을 척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건설 현장은 50인 미만 현장에 있어서 재래적인 단순 재해가 반복되고 특히 위험한 기구라든지 설비의 안전조치가 미흡합니다. 나아가서 안전수칙의 미준수라든지 불안전한 행동, 특히 유해한 환경, 화학물질의 누출이라든지 화재, 폭발 등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소현장에서의 스마트 안전기술은 가장 중요한 법령 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가질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4일이에요. 불과 한 달 전인데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설은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조립이다 보니까 건설의 뭐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이캐스팅이 수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위험하다고. 네팔인 41세인데 엄마 찾아 산말리 아닙니까? 그 어렵게 한국에 왔는데 즉사했어요. 점검을 통해서 2차례, 3차례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됐고 그 사업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안타깝게도 실형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문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 조치를 잘 마쳤다 하더라도 결코 집행유예를 선처할 수 없다. 결국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요인을 방치한다든지 교육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아까 또 두 번째 발제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컨텐츠의 생성을 통해서 업무의 간소화 중요하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리더시기 때문에 이런 저희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요리사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물과 냄비밖에 없으면 좋은 요리를 못 만든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 교수님, 여기 전문가가 계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구성요건의 안정한 확보 의무.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강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스템 갖춰라. 교육해라. 점검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긍정적이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패널분들의 의견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크게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공대 출신인데도 사용하기가 어렵다. 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반복된 얘기지만 공공보다는 민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 300억보다는 100억 이하의 집중 투자를 해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히려 공사금의 상승 요인이 되는데 이런 걸 좀 법령적으로 개선해 놓으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초청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요. 세계의 실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실과 성실. 그 더 중요한 게 이제 절실이라 그러는데 앞에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책 한 권 준비해가지고 앞에 이제 기사 하나 내놨는데요. 제가 10권 정도 가져와가지고 오늘 정 회장님이 추천해 주실 건데 왜 절실하고 통하느냐면요.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시험 열흘밖에 안 남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기본서 쭉 보는 사람하고 2페이지짜리라도 요약서 보는 사람하고 승패가 갈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소현장이라든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협력사 2차, 3차, 5차 밴드에서 사고가 나는데 제가 초청 가면요. 뭐 아무리 잘하라 그러면 뭐합니까? 손에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표. 저는 중대재해법을요. 점검 및 평가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최명기 교수님하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부족한 시작이지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요약 정리해 주시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스마트 장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청중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인데 뒤에 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이따 이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 시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공청회 중요한 자기의 의견들을 발표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 우리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